세법이라는 게 참 냉혹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것조차도 막겠다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고요. 입주권 그 자체는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주택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에 대한 세금 강화 어떻게 이제 변경될지는 조금. 이번에는 여러 세금들 중에서 부동산 양도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던데요. 납세자들 유리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적용 대상자가 1세대 1주택 분들한테 이제 한해서 적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그때는 6억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집값하고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 이상 올렸는데 비과세 기준 금액은 그대로 두느냐. 그동안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될 거고요. 이 12억 원으로 인상되면은 당장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이 12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계약을 지금 한 1세대 1주택 납세자분들은 좀 잔금 일자를 법 시행일 이후에 치르느냐 그 이전에 치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다가 잔금 일자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히 이제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의 적용 요건, 적용 방법도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9억 원을 초과했었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세금을 발생하거든요.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도 일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예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으면은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 빼줄게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거주 기간 곱하기 4%, 보유 기간 곱하기 4%, 총 80%를 한도로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뭐 실거주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비두고 보유 기간 곱하기 4% 적용했던 이 공제 방식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좀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1세대 1주택자 분부터 적용하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대해서 2%씩 적용을 하고 한도도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고요. 다주택자다 할지라도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때는 보유기간 곱하기 2%씩 다주택자도 중과 대상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좀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건 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한 채 남았을 때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져가지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비과세 판정할 때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마지막 한 채 든 때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고 일정 주택은 2년을 거주하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택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앞전 걸 팔더라도 마지막 한 채 남았을 때 얘가 비과세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이 주택의 취득 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내가 정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고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라 하면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제 그 양도를 하는 게 더 나은데 여러 채 있었을 때는 어차피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이 다시 기산되기 때문에 이것도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 1억 이하를 샀는데 매도할 때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이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안 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강남에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막 샀다 팔았다 이것조차도 막겠다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움직여? 그러면 최종 1주택이 적용해요. 내가 A주택 강남, B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 이거 A에도 페널티를 줄 거야. 그냥 너 한 채로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쉽고요.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으면 저가 아파트를 사기보다도 그냥 한 채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일명 똘똘한 한 채, 중심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정부 정책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래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형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이 많지도 않아요. 2000세대 대단지인데 매물 가보면 막 5개밖에 없고 똑같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 그게 규제 때문이다. 이미 6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세율, 단기 양도세율 인상이 시행됐습니다. 그 시행 이전과 이후에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이제 중과세율부터 말씀드리면은 세율이 2주택 중과는 그동안 기본 세율의 10%가 가산 적용됐는데 이게 20%로 늘어났어요.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는 기본 세율의 20%가 적용됐는데 또 30%가 이제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냈던 세금의 양도 차익에 10%를 세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3주택 중과 대상자에 적용했었을 때 거의 양도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뺏기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주택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못 파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단기 양도세율을 강화시켰습니다. 단기라는 거는 보통 2년 내에 샀다가 파는 거래를 의미하거든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이렇게 팔면은 40% 세율이 적용됐고 1년만 넘으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내에 팔면은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2년을 비로소 넘어야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1년 내 팔면 4천만 원을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7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단기 양도 세율에 이제 가장 높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분양권이에요. 하도 사고 팔고 많이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본 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2년 넘었으면은 기본 세율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1년 넘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60%를 적용한대요. 그렇게 되면 세금 차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완공되기 전에 팔면은 2천만 원 세금만 내면 됐었거든요. 지금은 6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거래 하지 말라는 정부의 의도가 이제 숨어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에 대한 세금 강화, 어떻게 이제 변경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차이도 어떻게 있을까요?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있다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네.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권리 상태로 있는 걸 의미를 하고, 주택 분양권은 청약이라든지 재개발되는 지역도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 차이가 좀 조합원 입주권은 2년 넘어가지고 팔면은 그래도 기본 세율은 적용되는데, 주택 분양권은 2년이 넘는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이 이제 적용이 안 되고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보다는 주택 분양권이 단기 양도시에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권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해요.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입주권 그 자체는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주택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A주택, B주택, C 입주권이 있다. 이때 A주택을 팔 때는 3주택자로 보고서 3주택 중과세율 30%가 붙어요. 근데 C 입주권을 먼저 매도할 때는 얘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게 입주권 투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 매수자, 주택 거래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세금을 내고 얼마나 이해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금액별에 맞춰서 괜찮은 주택이냐, 지역이냐, 이런 거를 따져봐라. 그리고서 내가 또 실거주면 대출도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주택 알아봐라 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세제를 이렇게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거 이상의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 받아보고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납부할 세금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당장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세법이라는 게 참 냉혹해요. 개인사를 이렇게 반영해주진 않고 엄격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양도세 모르고 있다가 폭탄 맞는 일 없도록 부동산 거래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